나머지 정리 고급 스킬. 일단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이 기호를 먼저 정할게요. 퍼센트 기호. 이거는 뭐 코딩할 때 C 언어나 파이썬 그런 코딩할 때 쓰는 기호죠.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이 기호로 쓸 거예요. 수학에서는 이 기호를 쓰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합동식이라는 기호를 쓰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이 기호를 쓰지 않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길어가지고 나는 지금 이 기호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를 5로 나눈 나머지가 4다. 9를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9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런 형태로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굉장히 흔히 보는 유형의 문제예요. 다항식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고 다항식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5일 때 fx를 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 물론 당연히 이 둘을 곱하면 이게 나와요. 항상 이 문제는 그렇게밖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fx를 야로 나눴을 때,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면 나머지는 1차식이 될 거예요. 나머지는 1차식이 될 거고, 그럼 이거를 곱셈 형식으로 바꾸고 이게 항등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죠. 여기다가 양변에다 2를 대입하면 F1은 얼마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F1은 3 나와요. 1 대입하면 여긴 0이니까 이 값에 관계없이 0 나와요. 그래서 요런 식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2를 대입하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2는 5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이 값이 0이니까 이 값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0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을 얻고,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A는 2, B는 2를 얻어서 구하는 나머지는 2x 더하기 1이라는 나머지를 얻어요.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풀이인데 사실 이게 암산이 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 1차식이죠. 직선의 방정식. 근데 이건 0 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이 1차식이 1 대입하면 3 나오고 2 대입하면 5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하고 똑같냐면 1 대입하면 3 나온다고? 그러면 1,3과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암산이 가능하죠. 1,3과 2,5를 지난다고? 그럼 기울기는 2니까 쓰고, 1,3 지난다고? 1 대입하면 3 나와야 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게 나머지가 돼요. 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요.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항식 fx를 이걸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고 다항식 fx를 이걸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6이다 라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 둘의 곱은 이게 나와요. 이건 문제가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역시 교과서적인 풀이를 보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죠. fx를 이 2차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나와. 보통 qx라고 하면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나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써야 학생들이 알아듣더라고. 몫이 나와.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지? 오우, 잘못 적었네. 여기는 점점점이라고 적었어요. 점점점 이렇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얼마 나와요? 그럼 이것을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되고, 이 등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등식 성립하는데 특별히 x에다 얼마를 대입할 거냐면 나는 -1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해서 x에다 -1 대입하면 3 나오고 x에다 -1 대입하면 0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값은 신경 쓸 거 없고 x에다 -1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얻죠. 자, 그 다음에 목이 좀 잠겨가지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정리에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6 나온다는 말이고 x에다 2를 대입하면 6이 나오니까 이런 형식을 얻어요. 이런 형식을 얻고,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면 A는 1이 나오고 B는 4가 나오나? 됐네. A는 1이 나오고 B가 4가 나오기 때문에 구하는 나머지는 X 더하기 4가 돼요. 이게 이제 구하는 방법.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류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아, 이게 1차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이네.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나온다고? 아, 그럼 그 직선이 마이너스 1,3을 지나는구나. 2 대입하면 6 나온다고? 아, 그럼 그 직선이 2,6을 지나는구나.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x가 3만큼 커질 때 y가 3만큼 커지니까 기울기는 1이 되고, 기울기는 1이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3 나와야 하니까 4가 나와요. 그래서 요게 구하는 나머지가 돼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나는 계산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 푸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는 이걸 싫어했어. 어려워하고 싫어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좀 빨리 계산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한 결과 이런 게 나왔는데 물론 뭐 나처럼 푸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못 봤지만. 근데 책에는 이런 풀이가 없어요. 책에는 내가 봤던 책에는, 물론 내가 못 본 책에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봤던 책에는 이런 풀이가 없고, 이렇게,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야. 1,3 지나고 2,5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돼. 이런 풀이는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이런 전형적인 문제, 이 전형적인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